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3일 화요일입니다. 내비게이션 기억법 계속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어, 경기 북동 지역을 공부하는데 그중에서 이제 여기 지금 빨간 선으로 이렇게 그려진 지역이 바로 경기도의 북동 지역이라고 본 거예요. 물론 이 아래도 있는, 아래가 어떻게 북이냐, 남쪽에 해당이 될 텐데, 근데 여기 이제 경기도의 특성상 이쪽에 많이 몰려 있어요. 서쪽에. 그 영토는, 그러니까 면적은 적은데 사람들이 거의 다 여기서 거주를 해요. 그래서 생활권이라든지 이런 문화 중심이 이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어, 나누다 보니까 이쪽은 면적은 넓지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서울을 중심으로 해갖고 북쪽과 동쪽이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 밑에 있는 도시들은 사실은 남쪽이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또 서울 요 외곽으로 이쪽에 있는 이 부분을 경기 서남 지역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경기 북동 지역은 몇 번부터 몇 번까지예요? 200에서 299번까지. 예, 그렇죠. 200에서부터 299번까지예요. 그래서 전부 다 몇 개예요? 100개예요, 100개. 100개. 지금 잘 보이시나요? 네, 보여요. 예. 네. 제가 이 연결이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제 모니터에 잠시 사라져서 지금 여쭤봤어요. 200에서 299니까 전부 다 몇 개예요? 100개. 100개이죠. 예, 100개의 장소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중에 1번은 이제 지난번 맞췄어요. 여기 1번이 뭐예요? 여기? 고양시. 그냥, 예, 고양시. 고양시죠. 그 다음에 여기 2번이 아주. 아주. 파주예요, 파주. 여기 이제 요 위로 가면은 바로 이제 북한이 되겠죠. 그래서 파주라든지 연천 이런 데는 전부 다 38선 그쪽으로 해갖고 북한하고 이렇게 닿아 있는 그런 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이제 2번 파주시에 대한 거 지난 시간에 그러면 파주시는 몇 번부터 몇 번까지일까요? 210번부터 219번까지. 그렇죠. 10번부터 2번부터 219번까지. 219번까지 10개의 장소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저희가 공부할. 그중에 먼저 시간에 이제 214번까지 아마 봤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자, 그럼 210번부터 219번까지 있을 때 항상 그 해시태그를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조금 더 기억하기 쉽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럼 210번에서 219번의 해시태그가 10번부터 사실 19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0번의 해시태그는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죠. 네. 그 다음에 11번은요? 빼빼로. 빼빼로 생각하셔야겠어요. 빼빼로 과자, 누군가 과자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그 장소에서 빼빼로를 판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스토리를 만드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2번은요? 112 범죄 신고. 예, 범죄 신고할 때 우리가 112 전화번호 돌리잖아요. 그때 네. 112 할 때 앞에 제일 첫 번째 1은 생략하고 그냥 12만 따져서 한다고 하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항상 12번이 있는 그런 장소, 12번, 112번, 212번 이 장소는 전부 다 경찰에 범죄 뭔가 신고. 신고한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해서 스토리를 만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 13번은요? 13일에 금요일. 13일의 금요일이라는 해시태그가 있어요. 13일의 금요일은 공포 영화예요. 13일의 금요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미국 사람. 서양 사람들은 13일의 금요일을 터부시해요. 우리가 마치 뭐를 싫어하듯이 사자를 사자하고 사자를 중국권이라 그러니까 동양에 이게 극동 지역에 있는 우리 중국, 일본, 우리나라들은 사자를 싫어해요. 그 사자가 죽음을 뜻하는 그 죽을 사자랑 의미 같다고 해서 이제 꺼려하는 것처럼 서양 사람들은 또 13일의 금요일을 싫어해요. 13일이면서 금요일이 겹치면 굉장히 불길하다 생각을 해요. 왜 그러느냐? 서양의 저기 문화 기반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기독교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제 가장 뭐랄까 재앙의 날이라고 해야 될까? 역사적인 그런 날이 그날에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날이 바로 13일에 금요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양 사람들은 생각에는 은연중에 그런 의식이 들어있어서 그걸 모티브로 해갖고 무슨 영화도 만들고 소설도 쓰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만든 영화가 13일에 금요일이라는 영화예요. 공포 영화예요. 주로 여름에 많이 볼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방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3일에 금요일만 되면 그 아이가 하나씩 죽어 나가는 거예요. 사라지고. 이제 그런 걸 소재를 해갖고 쓴 그런 그 영화거든요.
그래서 13이라는 숫자가 들어간 지역은 항상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거를 연상해서 그 스토리를 만들어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4는요? 공중전화, 예, 114, 14는 해시태그가 공중전화라고 했어요. 공중전화, 사실은 공중전화 부가 되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다 하나씩 1인 1그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시대에는 거리에 가면은 공중전화가 많이 있었죠. 그리고 아주 그 전화국에서 큰 전화번호부 책자가 나오죠. 네. 두꺼워요. 그래서 대전, 충남 합쳐서 이렇게 이제 두께가 있다면 서울은 몇 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배고 자기 좋다 하는 정도로, 베개 정도로 굉장히 그 전화번호가 두꺼웠거든요. 근데 그 전화번호에 보면 앞에 다이얼 모양이 그려져 있고 뭐라고 써 있어요? 114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역을 잘 모를 때 그 안내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때 돌리는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114예요. 114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114에 물어보면은 어디 연결해주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이 114를 아주 없애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114 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연상을 하고, 그래서 결국에 공중전화를 연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14번이 들어가 있는 장소, 그러니까 14번, 114번, 214번 이렇게 해갖고 쭉 하면 거기는 그 장소에는 공중전화 부스가 뭐 많이 있다. 뭐 공중전화 부스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은요? 보름달이에요. 15는 우리가 저기 달이 이렇게 뜨는 음력으로 칠 적에 이제 보름에 뜬다고 그러잖아요. 보름. 그 보름을 다른 저기로 하면 15가 되겠죠. 딱 중간에 있는. 그래서 보름달을 생각하시면 돼요. 보름달이 있는 뭔가 그 스토리를 만들 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름달이 휘영청 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자, 서울에 그 강북 지역에서 보름달과 관계 있는 지역이 어딜까요? 지금 말하자면 강화문, 15번이에요. 산으로 강화문, 아쿠아랜드, 산으로 아쿠아랜드. 자, 서울의 강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번호로 얘기하면 몇, 강화문 115번. 예, 115번인 거예요. 강북이니까 100이겠죠. 100단위가. 그 다음에 보름달과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15죠. 그래서 115번이에요. 거기가. 근데 제가 그때 그 광화문 설명드릴 적에 광화문하고 경복궁하고 많이 혼동돼요. 이제 위치도 거의 비슷하게 가 있어가지고 네, 경복궁은 몇 번이라고 했어요? 경복궁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죠. 우리 네. 내국인도 많고 외국인도 많아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런 관광지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거기 뭐가 있겠어요? 전화박스, 그죠? 전화박스 공중전화가 잡아서. 많이 있겠죠. 예. 네. 그래서 경복궁은 몇 번이에요? 114번. 예, 114번인 거예요. 그런데 광화문은 그 언저리에 있는데 광화문은 몇 번이에요? 강화문은 115번이에요. 15번. 어떻게 기억했어요? 115번. 강화문이 다 같은 문자니까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다. 광화문 이제 구경하는데 뭐 이제 이렇게 보름달이 뜬 밤에 구경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더 참 혼동되고 그래갖고 제가 하나 그 말씀을 드렸죠. 영어로 달을 문, 뭐라고 그래요? 문이라고. 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광화문 네. 할 때 그 문은 실제 뭐 그 달을 뜻하는 문은 아니잖아요. 대문 문자잖아요. 그런데 네. 어쨌든 그 대문 문자나 달을 뜻하는 영어의 문자나 음은 같이 우리가 문으로 발음하잖아요. 그렇죠? 음, 네. 네. 그래서 그 광화문은 115번이라고 기억하시면 더 좋겠다. 경복궁하고 혼동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문 하면은 항상 우리 이제 또 전 대통령 자꾸 좀 떠오르는데 문재인 네.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어쨌든 그런 그 뭐랄까 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다가 문재인 대통령을 또 엮어서 뭔가 스토리 만들어도 되겠죠. 어쨌든 거기가 115번이었었어요. 광화문이. 자, 그래서 15번은 그렇고 16번의 해시태그가 뭐예요? 인류 요리사. 인류 요리사. 인류 요리사죠.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16. 근데 이거를 그냥 발음을 16. 사실은 16이죠. 따로따로 발음하면 1. 네. 이 6은 6 해가 1, 6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우리 해시태그 만들 때 보면은 조금 발음이 비슷한 것들은 이런 식으로 바꾸죠.
그래서 인류라는 말을 많이 써요. 뭐든지 최고다, 인류다 할 때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래서 16번에서는 인류를 연상하는데 인류다 하면 붙는 말, 우리가 가장 익숙한 말 뭐 있을까요? 파김치. 인류 요리, 요리사. 인류 요리사. 요리사. 응. 인류 요리사 해가지고 그 농심에서 짜파게티 짜파게티. 선전할 때 그 문구가 있어요. 그 짜파게티 봉투를 보면 지금도 그렇게 써있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일요일에는 내가 인류 요리사다. 뭐를 가지고? 짜파게티 가지고 내가 요리하니까 너무너무 요리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일요일에는 내가 최고 인류 요리사다. 이런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연상해 갖고 항상 16이 들어가 있는 그런 장소 거기서 뭘 먹어요? 짜파게티. 짜파게티를 먹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스토리를 엮으시면 돼요. 지금 제가 들려드리는 말씀을 듣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이 돼? 이렇게 하실 분들이 있어요. 특히 지식층들, 또 학자층들. 이게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저희가 돼.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데, 그냥 이렇게 액면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 내비게이션 기억법 할 때 해시태그 연결하는 거는.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17번은요? LG 그램. 그래. 예, LG 그램부터 막 나오시는데 더 좋은 거가 있었어. 학폭 신고하는 거. 예, 학폭 신고할 때. 지금 우리는 이제 자녀들이 거의 그 상태를 지나서 그런 어려움이 없지만 지금 중고등학생 자녀 있는 그런 가정에서는 이 학폭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신고하는 번호가 117번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 1은 떼버리고 17 하면은 항상 학생들이 어떤 폭력사고와 관련된 그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우리 여기 지금 파주시를 공부하는데 파주시에서 학폭이 일어났던 곳이 있어요. 학생들이 거기에 와고 수학여행 왔어. 뭐 수학여행이든 하여튼 여행을 왔는데 거기서 막 서로 치고받고 한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딜까요? 아직 안 파주 배웠지만 칠판문화정보단지. 예, 파주 칠판 정보문화단지.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문화정보단지. 기억해도 되고 파주 칠판 정보문화단지 하면 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었어요. 그 사건으로 여기 지금 오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분 성함 같이 예 우리 여기 지금 멤버 중에도 있네요. 그분이 거기에서 이제 그런 사건을 일으켜갖고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줘갖고 구속까지 됐어요. 파주 출판문화단지에서 드루킹 사건 아세요? 드루킹? 예, 들어봤어요. 예. 네. 김경수, 뭐, 예, 김경수, 그러니까 경남 음, 도지사 했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음, 문재인 대통령을 이게 뭐랄까 선거에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그 매크로를 조작해갖고 막 댓글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댓글 조작 사건으로 그것이 밝혀져갖고 결국에 감옥을 갔었죠. 그래서 수감하다가 이제 작년에 조금 그 다 안 채우고 이렇게 풀려나왔는데 어쨌든 그 드루킹 사건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았던 데가 어디냐면 파주 출판문화 단지에서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 드루킹이라고 하는 그 닉네임을 쓰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두릅나무 출판사 뭐 이걸 운영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일을 조작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김경수 경남 먼저 지사도 이제 같이 가담을 해서 결국에는 그 주동이 됐다 해가지고 이제 일단 하여튼 구속이 되고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선거 전체 자체를 이제 부정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파주 출판문화단지 정보문화단. 거기인데 지금 이제 과외로 딴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거기 학생들이 출판문화단지니까 거기 많이 여행 가요. 여기 이제 휴전선 그쪽 부분으로 가면서 출판이니까 또 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하고 관계 있으니까 거기 많이 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학폭, 학생들이 사고가 생긴 거예요. 치고받고 해갖고 학교 폭력 사고 그 사건이 생긴 거죠. 거기가 몇 번일까요? 그러면 217번이에요. 그렇죠. 217번인 거예요. 파주 출판문화 단지니까 파주니까 여기 앞에 백자인 자리가 200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17번이에요. 이렇게 학생들이 거기서 싸움이 사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8번을 해야 되겠네요. 18번. 18번의 해시태그는 뭐예요? 신발. 제가 지금 요게예요. 18번 이렇게 했지만 그냥 그 뒤에다가 번자를 붙이니까 그냥 뭐 그냥 18번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그냥 막 싸움을 하거나 막 아무렇게나 막 얘기할 때 욕을 하잖아요. 욕할 때
발을 많이 쓰잖아요. 이걸 발음을 하면은.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하기에는 좀 뭐하니까 신발이라고 해요. 신발. 신발하고 얘하고 발음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신발. 안 비슷하다고 하면은 이제 얘기가 안 되는 거고 비슷해야지 이게 서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욕하고 신발 던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장소에서는 욕하고 신발을 던졌다. 그러니까 18번이 들어가 있는 어떤 지역은 전부 다 그렇게 연상을 하시면 돼요. 욕하고 신발 던진. 어, 그래서 여기 파주에서는 그 전망대, 통일 전망대 보고서 북한 지역들이 우리의 그런 그 주적이잖아요. 그걸 보고서 화가 나고 욕하고 신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그곳의 번호가 218번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19번이에요. 19번은 해시태그가 뭐예요? 119. 예, 119죠. 119. 자, 우리가 이제 119는 화재 신고로 아주 대표적이죠. 미국은 거꾸로 뭐예요? 911. 네, 911. 우리하고 반대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제 우리식의 사고를 따라야 되니까 그래서 19번 하면은 항상 앞에 이 일이 있다 생각하고 119. 그러니까 219번, 319번, 419번 얘네도 다 뭐예요? 119. 119가 여기서 뭔가 발생한 거예요. 화재가 나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파주 지역에서 이렇게 해시태그로 먼저 이렇게 훑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진짜 그 지역에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해시태그부터 먼저 해놓고 난 다음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공유를 잠시 중지하고 화면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쪽에 제가 블로그를 열어놨는데 보이시죠? 네. 네. 예. 그래서 지금 블로그에 이제 글을 계속 쓰기 때문에 오늘은 의정부 부대찌개까지 갔어요. 예, 의정부 부대찌개는 삼성전자 직원들이 여기서 회식을 했거든요. 그럼 몇 네. 번일까요? 230번. 예, 230번이죠. 삼성전자, 그러니까 삼성전자 해시태그가 뭐예요? 30. 30이잖아요, 30. 30인데, 3하고 0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그 30이라는 전자 회사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 해시태그를 생각할 때는 항상 실제 있는 거, 부채물인 거를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30에 대한 구체적인 거를 본다면 삼형인데, 삼형전자가 실제로 있는데 삼형전자는 좀 규모가 작아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삼성전자를 우리가 거기다 매칭을 그냥 시킨 거예요. 3명에다가는. 그래서 의정부 부대찌개는 여기는 230번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삼성전자 그 직원들이 와서 뭐 회식을 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이제 만들어서 장소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 210번대를 지금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14번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10번은 어디였었어요? 장단 장단 축제. 어디였었죠? 장단 전통 네, 축제. 파주 장단콩 축제하는 장소였었죠? 네, 네. 장단콩. 장단콩은 그 지역 이름이에요. 장단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생산된 콩을 장단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굉장히 그 콩이 그 뭐 일교차가 심하고 막 이런 데서 자라면서 여러 가지 그 건강에 이로운 특히 성인병에 유효한 그런 그 성분을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부러 거기 가서 이제 콩 사오고 뭐 메주도 사고 막 이렇게 하고 또 지자체에서는 그걸 활성화시켜갖고 뭐, 그 축제로 산업으로 하죠. 그 다음에 빼빼로를 먹은 장소가 있어요. 당구장. 당구정, 네, 황희정. 당구장. 누가 빼빼로를 먹었어요? 황희정선. 네, 황희정승이 먹었죠. 황희정승이. 자, 황희정승하고 대조되는 그 정승이 또 있는데 한 명에. 한 네, 명이 한명이가 있죠. 한 명에는 어디서 살았어요? 나중에 압구정. 압구정. 압구정에서 압구정. 살았죠. 서울의 강남의 압구정이요. 그 압구정은 압구정 고등학교 해가지고 우리가 몇 번을 기억했을까요? 11번. 22번. 22번. 22번이라고 했죠. 2번. 아기가 1번. 분리가 압구정 고등학교에 22번. 나왔어요. 22번. 네, 2번. 22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그게 왜 22번인가 하는 분들은
이제 좀 더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지금 잘 말씀하신 분들은 전에부터 쭉 하셨기 때문에 이제 기억이 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빨리 가야 하니까, 215번부터 가야 되겠어요. 215번은 해시태그가 뭘까요? 보름달이에요. 딸, 보름달. 예, 보름달이죠. 이게 보름달인데, 보름달이 이렇게 떠 있는 곳에서 막 그 사람들이 놀아요. 이렇게 여기 지금 보름달에 이렇게 지금 배도 막 그려놓고 있죠, 여기 위에. 그래서 이게 자유로 아쿠아랜드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기 그림을, 이거 그 기업권 만드신 분이 이거 잘못 갖다 놨어요. 여기 이거 뭘까요? 이거 잘 보면. 이거는 배처럼 생겼네. 이거 앞에서 봤는데 SBS 탄현방송국이에요. 그걸 그림을 잘못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여기 말은 잘 써놨는데 이 그림은 그 탄현방송국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잘못됐어요. 여기 위에 이렇게 써있는 게 이게 자세히 보면 SBS라고 SBS에 써있네. 네. 그래서 이건 좀 바꿔야 되는데 제가 원 작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갖다 써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자유로 아쿠아랜드는 215번이다. 15번. 그래서 여기 이제 스토리를 쭉 또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15번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고, 216번이네요. 여기서는 뭐를 먹을까요? 짜파게티를 먹었어요. 네, 짜파게티를 먹겠죠. 누가 먹을까요? LG전자 직원들. LG 반도체 공장이 여기 파주에 있는데, 이 파주에 있는 LG 반도체 공장 직원들이 그 공장 식당에서 뭘 먹어요? 짜파게티 먹어요. 짜파게티를 먹는 거예요. 여기 지금 짜파게티 그려놨잖아요. 여기 식당에서. 그래서 여기도 굉장한 그 산업단지인데 그런 내용들을 좀 읽어보세요.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읽다 보면 이렇게 광고 나오면 광고도 한번 클릭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7번으로 가야 되겠네요. 17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LG 그램 학폭이 일어났어요. 자, 금범 선생님, LG 그램은 이제 그만 사랑하세요. 먼저 네. 뭐부터 얘기해 주세요? 학폭. 예, 학폭부터 얘기해 주세요. 예, 학폭이 일어났던 데가 어딜까요? 파주 출판 정보문화단지. 여기 김경수랑 관계 있는 여기 김경수 선생님 여기 계시거든요. 파주 출판문화정보단지. 여기 우리나라 출판사들이 서울에 있던 것을 다 여기로 옮겼어요. 이게 서울은 너무 이제 막 땅값도 비싸고 하니까 그거를 전부 다 이주를 여기로 한 거예요. 예, 이제 저렴하고 하니까 여기에 모여서 이제 사람들이 출판 사업을 한 거죠. 이게 지금 학폭이 일어났다고 서로 막 치고받고 하는 모양을 지금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광고 나오면 같이 클릭해 주시고. 자, 그래서 여기에도 가보면 굉장히 좋은 그런 그 장소예요. 파주 출판문화단지. 여기가 몇 번이라고요? 217번. 217번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218번으로 가야 되겠네요. 18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욕하고 신발을 욕하고 던져. 신발 신발 던졌어요. 던졌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왜 욕하고 신발 던졌을까요? 우리나라가 북한 때문에 이렇게 막혀가지고 아주 진짜 불편함을 많이 겪고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 전망대 가가지고 보면서 어떻게 북한을 보고 막 신발을 던지는 거예요. 욕하고. 저 나쁜 놈들 막 이러고서 인민기인가 뭐 있잖아요. 이 신발을 하나씩 다 던진 거예요.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 갖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통일 전망대에서 북한을 보면서 그렇게 한 그런 사건들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광고 나오는 거 좀 클릭해 주시고요. 실제 보실 때. 그 다음에 이제 19번으로 가야 되겠어요. 19번은 해시태그가 뭐예요? 119 하지. 예, 여기서 불이 난 거예요. 어디서요? 임진강 폭포 어장에서 불이 나갖고 119가 막 출동한 거예요. 그 어장에 그 뭐랄까 뭐죠 그게? 거기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낚시하는 사람들, 낚시하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이제 이렇게 낚시하다가 갑자기 화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뭐가 출동했어요? 119 119가 출동했어요. 출동했어요. 그래서 임진강 폭포 어장은 몇 번이라고요? 219번. 219번이라는 얘기예요. 임진강 폭포장 여기도 굉장히 경치가 아름답고 특히 여기 뭐 장어인가 뭐 그게 이게 송어인가 이게 뭐야 하여튼 그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경치도 참 좋고 저도 가보진 못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냥 간접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 간접 경험을 하는 것을 뭐라고 제가 처음 이렇게 출발하면서 얘기하냐면
네, 오늘은 어디 어디를 갈게요. 그런데 내비게이션 기억법으로 방구석 여행을 할게요 하고 이제 그 블로그 시작을 하거든요. 이렇게 실제 가보지도 않고 방 안에 앉아서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방구석 여행이라고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이름을 지어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도 안 가본 곳을 많이 이렇게 방구석 여행을 합니다.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기억해야 될 거 이런 것들도 더 함께 보완해 나가고 상식도 넓혀 나가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